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1월 6일 수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식시장은 주요 기술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보잉의 기계공들이 7주간의 파업 끝에 새 계약을 승인하며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오픈AI가 비영리 구조에서 이윤 추구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애플이 스마트 글래스 진출을 탐색 중입니다. 닌텐도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기존에 계획했던 25,000달러짜리 전기차 모델2 출시를 포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애플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아래 첫 번째 벌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식시장은 주요 기술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1.23%, 나스닥 지수는 1.43%, 다우 지수는 1.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선거일 동안 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으며 과거 선거일의 주가 상승 패턴을 재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선거 결과, 발표와 변동성의 가능성에 대비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선거 후 일시적인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미국 경제의 견조한 배경이 주식 시장을 장기적으로 지탱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발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도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현재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은 99%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시장은 선거와 금리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옵션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수요일에 1.8% 내외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의 기계공들이 7주간의 파업 끝에 새 계약을 승인하며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향후 4년간 38%의 임금 인상, 12,000달러의 승인 보너스, 퇴직 혜택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3,000명의 조합원 중 59%가 찬성했습니다. 보잉은 시애틀 지역에 차기 항공기를 생산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보잉은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며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CEO인 켈리 오트버그는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 170억 달러의 자금 조달과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업이 끝났지만 737 맥스 등 주요 기종의 생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픈AI가 비영리 구조에서 이윤 추구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무부와 초기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고가치지적 재산평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오픈AI는 공익기업 형태로 전환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은 여전히 존재하며 새로운 구조에서 비영리 부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델라웨어 법무부도 오픈AI의 전환 계획을 검토 중이며 전환이 완료되지 않으면 최근 투자금이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스마트 글래스 진출을 탐색 중입니다. 코드명 아틀라스로 진행 중인 이 내부 연구는 애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장에 출시된 스마트 글래스를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수집하는 중입니다. 이번 스마트 글래스 연구는 메타의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를 벤치마크하며 애플이 자사 제품에 포함할 기능과 기술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비전 프로 헤드셋을 출시했으나 비싸고 무거워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반면 메타는 간단한 기능의 저가형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에어팟처럼 가볍고 배터리 수명이 긴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전 프로 헤드셋의 저가형 모델도 고려 중입니다. 닌텐도의 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닌텐도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69%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25년 3월에 끝나는 이번 회계연도 동안 닌텐도 스위치 판매량을 기존 1,350만 대에서 1,250만 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위치의 출시 이후 7년이 지나며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닌텐도는 2025년 3월 말까지 스위치의 후속 모델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닌텐도는 이번 회계연도 예상 매출을 1.35조엔에서 1.28조엔으로 영업이익을 4천억 엔에서
3,600억 엔으로 낮췄습니다. 분기 매출은 2,767억 엔으로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순이익은 277억 엔으로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작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영화와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의 성공으로 스위치 판매가 증가했으나 올해는 비슷한 특수 요인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닌텐도는 자사 IP를 영화, 테마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확장하려고 노력 중이며 2026년에는 새로운 마리오 영화가 개봉될 예정입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5.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310억 5천만 달러의 배당금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순이익 감소는 원유 가격 하락과 정제 마진 약화 때문이며 배당금은 기본 배당금 203억 달러와 성과 기반 배당금 108억 달러로 구성되었습니다. 3분기 아람코의 순이익은 275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269억 달러를 웃돌았으나 전분기 291억 달러보다 약 5% 감소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수요 약화, 사우디 주도하에 오펙 플러스 감산 연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평균 원유 판매가는 2분기 배럴당 85달러에서 3분기 78.7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기존에 계획했던 25,000달러짜리 전기차 출시를 포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새로운 전략이 자율주행 택시와 같은 로보택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존 모델의 자율주행 버전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내년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기존 목표였던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생산 목표를 최근 보고서에서 제외한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원래 모델 2라 불리던 저가형 전기차를 새 플랫폼에서 생산하려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기보다는 현재 모델을 기반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3만 달러 중반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애플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아래 첫 번째 벌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나 더 저렴한 옵션으로 사용자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U 경쟁규제 당국은 2024년 6월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고 경고했으며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결정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애플이 규정 준수에 실패할 경우 추가로 일일 수익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큰 기술 기업이 시장 경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미리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반복적인 위반 시 매출의 최대 2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